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 슈퍼차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간중간 테슬라 이야기도 하고요. 어제 제가 스페이스X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좀 이해가 설명이 깔끔하지 않았죠. 이 회사는 비상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한 그 사이에 세상에나 지금 125 빌리언 달러죠. 한화로 치면 140조, 150조 원 정도 되는데 더 늘었습니다. 이제 가치가 127 빌리언 달러죠. 한 2 빌리언 가까이, 정확히는 1.7 빌리언 달러를 더 이제 이런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냐면요. 비상장이지만 비상장된 회사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팔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는 저나 여러분이 이런 주식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식을 거래하려면 여기 투자자거나 대형 투자자거나 여기 인플로이거나 그러니까 특정 관계인이어야 되지 퍼블릭으로 IPO가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일반 사람들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회사를 상장할 때 주당 얼마가 되냐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미 상장되기 전에 다른 마켓에서 이미 거래가 돼서 거기서 어느 정도 밸류가 측정돼서 이게 나오면 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갖고 상장에 가는 거지. 갑자기 그냥 대충 물론 레비뉴나 이런 것도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로만 해가지고 그냥 딱 상장가를 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미 거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스페이스X는 주식 분할도 했습니다. 주식 분할 많이 핫하죠. 이런 마켓에서도 전 주식 분할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그 주당 가격을 낮추는 거는 이런 대형 투자자들이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이 있나 봅니다. 사람이 사고 팔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식 분할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인플로이들이나 아마 일론 머스크도 해당이 되겠죠. 주당 56달러인데 지금 이거를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면서 내가 주당 70달러에 이제 하는 걸로 해서 더 펀딩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펀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가 큰 일을, 아니면 이제 스타쉽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에 돈이 부족한 건지 굉장히 많은 펀드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돈들이 다 이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를 하겠죠. 이런 장밋빛 미래, 이런 스페이스에 대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시리그룹이 2040년까지 이게 1 트릴리언 달러에 육박할 거고,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제 스페이스X가 어떻게 커스트다운을 하는지, 다른 경쟁사도 있지만 여기 보면 리유저블 스테이지나 리유저블 로켓 이런 얘기니까 이게 전부 거의 다 스페이스X가 사실상 주도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무게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이런 성장성, 이런 포텐셜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돈을 투자하게 되고, 그 투자할 때마다 주식을 발행한다라든지, 그럼 이제 인플로이들한테도 영향이 있고, 최근에 인플로이들한테 이제 스탁 옵션이라든지 주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일반 분들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포텐셜 어마무시한, 지금 계속해서 스페이스X가 런칭하려는 스타링크의 엄청난 포텐셜을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우주 산업이 뜰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렇게 투자를 계속 받으면서 주식의 가치가 계속 오르니까, 이런 스타트업의 요즘은 대기업보다도 이 동네 약간 트렌드가 이런 회사에 가게 되면은 초창기부터 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주식 포텐셜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창업을 하던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근데 회사를 창업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저금리에 돈이 넘쳐난다고는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 쉬운 거지,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러니까 공학적인 자기가 기술이 있고 머리가 똑똑하고 박사여도 또 다른 그런 경영적 면이 필요한 겁니다. 그 돈을 끌어들이는 게 옛날에 비해서 쉬운 거지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부족하면 스타트업에 조인하는 것도 적당히 성장한, 심지어 스페이스X는 꽤 여러 가지 물론 국가적인 제약이 있지만 스타링크 같은 경우들은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러니까 이런데 조인을 하게 돼서 나중에 내가 힘들지만 약간의, 특히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그렇죠. 많은 임금을 줘가지고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고 싶은데,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회사도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싫죠. 그러니까 정부만 좋은 겁니다. 세금을 많이 띄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임금을 샐러리를 준다고는 하지만 캐시는 찔끔 주고 나머지는 다 스탁 옵션으로 줘가지고
나중에 터지게끔 이거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가 상장되면 얼마나 폭발적인 이게 보여지겠습니까? 이런 장밋빛 전망 아래 그렇게 해서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항상 올라야 됩니다. 근데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의 마지막에도 살짝 그런 우려가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게 주식이 내려가게 되면은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기가 어렵다. 아니면 돈을 많이 지불하면 되죠. 근데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받는 그 인플로이도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스탁 옵션이다. 그리고 지금 아직 상장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계속 자금이 인퓨즈가 들어가게 되고 초창기부터 조인하게 되면 좀 더 주식을 많이 뿌리게 되고 이런 때 조인하게 되면 나중에 상장됐을 시에 그 큰 걸 먹기 위해서 좋은 인재들이 스페이스X에 좀 몰리는 성향이 보인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쉬어가면서 궁금했던 건 이제 안드레 카파시가 돌아왔나? 왜냐면 베이에리어에 여기에 돌아왔다고. 근데 세바티컬이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돌아왔나? 일론 머스크가 막 쪼았나? 엄청 프레셔를 가했나 싶었는데 그냥 잠깐 집에 들른 거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로 아직까지는 돌아갈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인재 얘기를 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그 사이에 웨이모는 벌써 피닉스 에어포트에서 지금 트라이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보는 게 에어포트에 요즘 옛날같이 그런 택시를 타는 게 이런 라이드쉐어 전용 그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랑 섞이면서 공항 자체에서도 컨트롤이 힘드니까 이런 택시들만 따로 모이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걸 따로 가이드하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승하차가 좀 유리하다 보니까 이제는 웨이모가 그러면 좀 혼잡함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무인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기도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한다라는 점. 일론 머스크가 좀 더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서 이거를 맛보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브라질 가서도 내년이면은 이제 거의 뭐 레벨 4 수준의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저도 약간 요즘은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면은 로봇택시가 된다고 한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한 지 almost a decade, almost 10년이랍니다. 뭐 2015년부터 하니까 10년은 아닌데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걸 계속 이제 목표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요즘 우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밈까지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같이 성장하고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가 저는 그래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FS 베타를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도 전혀 디스인게이지먼트 없이 지금 와이프하고도 애를 태우고도 산호세나 이런 데 아주 쉽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놀랍습니다. 10일을 받으면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고요. 브라질에 가서 이런 친환경적인 면들, 아마 공장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겠죠. 테슬라의 확장적인 면들. 근데 제 눈에 이제 더 들어온 거는 스타링크를 벌써 19,000개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통하지 않는, 제가 생각보다 고속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정말 많다고 이미 옛날에 얘기를 했고, 통신회사들이 긴장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신회사들 뭐 주식을 갖고 계시던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긴장하거나 조금 비판적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가능성 없다 이랬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 일련의 모습들은 얼마나 파괴적 혁신입니까? 이런데 벌써 들어가기 시작하고 제가 몇 번이고 스타링크가 커버되는 맵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이미 다른 사람들도 300mbps에 육박하게 그냥 위성 안테나 위가 뻥 뚫린데 놓으면은 속도가 이 정도로 잘 나온다는 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조만간 제가 요세미티든 어디 국립공원 가서 아주 시연하는 걸 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놀랐거든요. 야, 이건 진짜 물건이다. 이제는 이런 테스트 업체들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피니트 와이파이 오지에다가 지금 솔라 패널과 배터리에다가 스타링크를 설치해 놓으면 그냥 무한정 인터넷이 되는 이제 산꼭대기나 이런데
혹은 인터넷이 되지 않는데 일종의 기지국이겠죠. 스타링크는 비즈니스 플랜으로 대용량이라든지 시그널이 더 센 지금 그 프로덕트가 있긴 한데 차후 이런 걸 기지국 같이 쓸 수도 있겠죠. 약간의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벌써 이런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 가격도 얼마 들지 않았답니다. 한 2,000달러면 이런 걸 꾸밀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비가 오거나 눈이 왔는데도 안정적으로 속도가 100mbps 이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면은 지금 통신회사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라든지 브라질의 오지라든지 여러 군데 아직까지도 통신 시장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통신 상황이 너무 좋아서 이것의 위력을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라 그러면 그리고 정말로 빠른 시일 안에 지금 가격이 내려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2010년대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올리는 그 사이즈의 셀룰라이트라든지 무게 규격에 따라 다르지만 헤비 페이로드는 킬로그램당 3만 달러, 좀 작은 건 16,000달러인데 벌써 스페이스X는 지금 킬로그램당 300달러를 운운하지 않나. 2040년에는 킬로그램당 30달러? 이 정도 수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스타쉽까지 완성됐을 때 뿌려질 위성을 생각을 하면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그리고 하와이안 에어라인까지 에어라인에서도 확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에어라인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사업 확장 속도가 모르는 사이에 무시무시하게 빨리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러니 좋은 인재들이 좀 더 스페이스X의 그런 주식 대박을 노리면서 좀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테슬라 슈퍼차저입니다. 이거 계획 나왔다가 취소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계속 이런 관광지나 산타모니카 블러바드나 할리우드 이런 데다 음식점까지 같이 복합센터로 테슬라 슈퍼차저까지 하는 거를 옛날에 발표했다가 취소했었는데 다시 파일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하비 데저트에는 100개짜리 슈퍼차저 100개짜리를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고 정말 충전 시설에 있어서 이런 복합 컴플렉스까지 다시 한번 시도할 정도로 정말 테슬라 사업 확장은 정말 문어발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고 인프라에서도 정말 당해낼 자가 없긴 한데 여전히 압도적인데 딱 조금 1% 정도 요즘 제가 느끼는 좀 우려죠. 저는 무조건 추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압도적인 건 맞는데 좀 이 오너로서 짜증나는 거는 가격이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보다 이제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낮에는 거의 최대치는 2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테슬라 슈퍼차저가. 물론 여전히 기름 넣는 것보다는 좀 싸지만 이제는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1시부터 9시까지는 충전하지 말란 얘기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물론 싸게 충전할 만한데 회사라든지 집에 레지던셜 일렉트릭시티 프라이스 그러니까 전기값이 그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슈퍼차저의 요즘 단점이 이 동네가 낮에는 경쟁사 대비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지금 한 30센트 멤버십 쓰면요 멤버십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4, 5불 막 이 정도니까 그냥 근데 생짜로 가서 충전해도 테슬라 슈퍼차저보다 좋기 30% 가까이 싸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지금 벌써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친환경 에너지로 다 이제 구매한다 그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리뉴어블 에너지로 100%를 하겠다는 플랜과 그러니까 카본 풋프린트를 줄이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도 근데 제 생각에는 딱히 이렇게 아직은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런 행보들 그러면서 가격적인 메릿 이런 게 벌써 이제 슬슬 이제 치고 온다라는 거죠. 물론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 대해서 트윗도 달았거든요. 올라간 전기값을 고려하고 이런 붐비는 거 사람들이 많이 쓰려는 걸 좀 고려해달라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가 소비자들이 아주 오너들이 반발해가지고 가격을 돌려놨는데 요즘은 그냥 시장에 압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막 올리더라고요. 물론 테슬라 슈퍼차저가 너무 대단한 건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도 이건 얘기했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여기도 그렇더라고요. 한 3분의 1은
예, 차징 스테이션이 마탱이가 별로 잘 작동을 안 한다라는 점, 고장났다라는 점, 관리 감독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워낙에 모니터링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보고도 빨리빨리 되고 불만 사항도 빨리빨리 올라와서 그런지 그게 잘 되는데, 차지 포인트나 일렉트리파이어 마켓도 똑같습니다. 이래서 타 회사 걸 쓰면은 충전 속도 및 그런 유기성을 제가 못 느낀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 최신 기사입니다. 옛날 거 아닙니다. 지금도 고장났다는 점 많이, 그리고 포드도 이거를 픽싱한다라고 이런, 이것도 최신 기사입니다. 올 10의 기사인데 올해 테슬라만큼의 어떤 유기성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여전히 압도적이긴 한데, 이러니까 가격을 그냥 천정부지로 올리더라. 그리고 반대 여론이 있지만 뭐 상대방이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경쟁사를 보지만 경쟁사를 보면 더 답답하더라. 언제 올라올까? 제발 좀 응원을 진심으로 합니다. 이게 경쟁이 있어야지 소비자한테 진짜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